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는 그 60대 초반 청취자분 사연으로 오늘 활기찬 라디오 시작할게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약 부작용은 없을지 걱정이 많네요. 가끔 머리가 좀 아프고 어지러운데 이것도 고혈압 때문일까요?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아마 비슷한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오늘 활기찬 라디오에서는요, 이 청취자분 궁금증 풀어드리면서 고혈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그 방법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활기찬 라디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학 전문 기자 허민입니다.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늦더위가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아침 저녁 공기는 제법 선선해졌어요. 그쵸? 이런 환절기일수록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이죠. 변함없이 메디컬 전문 기자 신아람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 그리고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고혈압인데요. 아까 사연처럼 갑자기 진단받으면 진짜 좀 당황스럽고 막막할 것 같아요. 먼저 이 고혈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고혈압은요, 말 그대로 혈관 속을 흐르는 그 혈액의 압력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심장이 이렇게 펌프처럼 수축했다 이완했다 반복하면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힘, 그걸 혈압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병원에서 팔에 이렇게 감고 재는 혈압, 그걸 기준으로 하고요. 네네. 심장이 강하게 피를 짜맬 때 압력, 그게 수축기 혈압인데 이게 140 mmHg 이상이거나 아니면 심장이 잠시 쉬면서 이렇게 늘어날 때 압력,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죠. 이게 90 mmHg 이상일 때 이때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해당이 됩니다. 140 아니면 90. 이 기준점을 잘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게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보면 거의 30% 가까이가 고혈압이 있다고 나와요. 대략 한 1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니까 정말 흔한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3명 중 1명꼴이니까요. 3명 중 1명이요? 정말 많네요. 근데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하잖아요. 사연 주신 분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고혈압의 직접적인 증상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건가요? 그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지점이에요. 고혈압은 혈압이 아주 심각하게 높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세요. 그래서 건강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사연 주신 분처럼 두통, 어지럼증, 아니면 뒷목이 좀 뻣뻣하다 이런 걸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런 증상이 꼭 고혈압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네, 오히려 스트레스나 피로, 잠을 좀 못 주무셨다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만으로 고혈압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게 더 위험한 거네요, 그럼.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혈관 건강까지 괜찮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높은 압력이 계속되면 혈관벽이 계속 손상을 입어요. 그러면서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거고요. 이게 결국 우리 몸의 주요한 장기들, 여기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합병증이요? 네, 가장 무서운 건 역시 뇌혈관 문제죠. 뇌졸중, 그러니까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나 아니면 막히는 뇌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요. 심장에도 당연히 무리가 가죠. 그래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또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그 외에도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만성심부전이라든지 눈의 망막혈관이 손상돼서 시력이 떨어지는 문제라든지 정말 전신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와, 합병증들이 정말 심각하네요. 결국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진단은 어떻게 정확하게 내리나요? 병원에서 한번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바로 고혈압 약 먹어야 하는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혈압이라는 게요, 긴장 상태나 활동량, 또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측정해서 높게 나왔다고 바로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진단하지는 않아요. 좀 편안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날 최소 2번 이상 측정한 혈압의 평균값이 그 기준치, 아까 말씀드린 140에 90mm Hg, 이걸 지속적으로 넘을 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병원에만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더 높게 나오는 분들. 맞아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죠. 평소엔 괜찮은데 의사나 간호사만 보면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병원에서는 괜찮은데 집이나 활동 중에는 혈압이 높은 가면 고혈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가면 고혈압이요? 네. 이런 숨어있는 고혈압을 놓치지 않고 또 자신의 진짜 혈압을 파악하려면 집에서 스스로 혈압을 재는 거, 가정 혈압 측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편안한 상태에서 꾸준히 재고 기록하는 게 진단이나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재는 혈압이 중요하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다면 관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사연 주신 분처럼 보통 약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약 먹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네. 물론 약물 치료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이게 고혈압 관리의 가장 기본이고 또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활 습관만 잘 조절해도 혈압을 상당히 낮출 수 있고요. 또 약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도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크게 보면 식이요법, 체중 관리, 운동, 그리고 이제 금연과 절주, 이걸 포함하죠. 네, 생활 습관 개선. 먼저 식단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싱겁게 먹기입니다. 염분, 그러니까 나트륨이죠. 이게 혈압을 올리는 주범 중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 중에 보면 국이나 찌개, 김치, 젓갈처럼 좀 짠 음식이 많잖아요. 그렇죠. 국물 없으면 밥 먹기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 목표량은 한 6g 이하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티스푼 하나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국물 좀 덜 드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채소랑 과일, 통곡물, 생선, 저지방 유제품 이런 거 충분히 먹고 좀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 섭취를 줄이는 대시식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혈압 조절에 효과가 좋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시 식단이요. 네, 싱겁게 먹는 것과 함께 체중 관리, 금연, 절주도 당연히 중요하겠군요. 그럼요. 특히 비만은 고혈압 발생 위험을 높이는 아주 주요한 요인입니다. 자신의 키에 맞는 적정 체중, 보통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BMI 2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체중을 한 5kg 정도만 빼도 수축기 혈압이 4에서 5mm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꽤 크네요. 네. 그리고 흡연은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니까 반드시 끊어야 하고요. 과도한 음주 역시 혈압을 올리고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니까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는 절주가 필수적입니다. 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이 꽤 낮아진다니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연 주신 분도 운동법을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물론이고요. 심폐기능 향상이나 스트레스 해소 같은 건강 전반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수축기 혈압을 평균 5에서 7mm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크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걷기, 가볍게 뛰기,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처럼 몸에 산소를 꾸준히 공급하는 유산소 운동이 기본입니다. 일주일에 한 5번 이상, 한 번 할 때 30분에서 60분 정도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강도는 약간 숨이 차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하는 가능한 정도, 이걸 중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적절합니다. 너무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네. 여기에 추가로 아령 들기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주 2, 3회 정도 같이 해주면 근육량 유지나 신진대사 개선에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운동 시작 전후에는 반드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같은 걸로 준비 운동, 정리 운동을 꼭 해서 몸에 부담을 줄여야 하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한 10분, 20분 정도로 좀 짧게 낮은 강도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서서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은 만약에 심장질환이나 다른 만성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라면 운동 시작 전에 반드시 의사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아, 꼭 상담을 받아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종류나 강도를 정해야 하고요. 또 운동 중에 혹시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너무 차거나 어지럼증 같은 게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쉬셔야 합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당연히 진료를 받아야 하고요. 네,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연 주신 분의 가장 큰 걱정이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이거였는데요. 정말로 약을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고혈압 약은 혈압을 목표 수준으로 잘 낮추고 유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무서운 합병증들을 예방하는 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그 평생이라는 말에 너무 큰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지 약을 먹는 행위 자체가 목표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혹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처음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신 분이 아까 강조했던 생활습관 개선 있잖아요. 저염식,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같은 거요. 이걸 정말 철저하게 잘 실천해서 혈압이 목표치 이하로 잘 조절되고 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의사의 판단하에 약의 용량을 줄여보거나 중단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특히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진단되었거나 아니면 비만이나 과도한 염분 섭취 같은 명확한 원인이 있었는데 그게 개선된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혈압 변화를 아주 면밀히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절대로 환자 본인이 마음대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네, 마음대로 약을 끊으면 어떤 위험이 따르나요? 혈압이 다시 오르는 건 당연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먹기 전보다 혈압이 더 확 치솟는 반동 현상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것 같더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병원 가셔서 진료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 중단은 절대 금물. 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약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데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혈압약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도 약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른 기침이 계속 난다거나 어지럼증, 다리가 붓는 부종, 피로감 같은 게 비교적 흔하게 언급되는 부작용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좀 경미하고요.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마음대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증상을 억지로 참으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약을 마음대로 끊어서도 안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면 대부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약은 그럼 언제 먹는 게 좋고 혹시 깜빡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다른 약, 감기약 같은 거랑 같이 먹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혈압은 아침에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혈압 약이 아침 시간에 복용하도록 처방이 됩니다. 하지만 약의 종류나 환자 상태에 따라 저녁에 복용하기도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처방받은 대로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복용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규칙적인 시간이요? 네. 만약에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단, 다음 복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때는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정해진 용량만 복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2배 용량을 한꺼번에 드시면 안 돼요. 아, 2배는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감기약이나 진통제 같은 다른 약을 복용할 때는요. 일부 성분이 혈압에 영향을 주거나 고혈압약 효과를 좀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저 고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상의하셔야 안전합니다. 네. 약물 복용에 대한 궁금증까지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가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하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랑 맥박이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스트레스는 혈압 조절을 좀 어렵게 만들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하는 걸 방해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평소에 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명상이나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 같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고혈압의 정의부터 진단, 생활습관 개선, 운동, 약물 치료, 스트레스 관리까지 정말 폭넓고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고혈압은 정말 흔하지만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면 뇌, 심장, 콩팥 같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또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잘 병행하고 정기적인 검진과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보다는 내 혈압을 잘 조절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건 절대 금물이고 부작용이 걱정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네, 혈압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노후를 위한 꾸준한 투자다. 이렇게요. 오늘 방송 들으신 걸 계기로 혈압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식단 조절이나 가벼운 걷기 운동처럼 작은 것부터 하나씩 건강 습관을 만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활기찬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허민, 신하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